이기적 기득권 집단 민주노총을 규탄한다. 오늘 만국 10적 가운데 제1호인 민주노총 규탄대회 사회를 맡은 이순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MBC에서 예능본부의 국장으로 있으면서 또한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다가 지난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고 30여 년간의 MBC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위태로운 안위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은 뜨거운 애국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는 10적 가운데 제1호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을 규탄하는 대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지금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기관이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권력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민주노총을 규탄할 수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규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애국심과 그리고 정의감과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과 그리고 그 용기에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저 장지표가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렵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정치권만 비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서 최대의 이기적 기득권 집단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 있는 민주노총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명정책연구원에서는 민주노총을 만국 10적 제1호로 규정하고 오늘 그 규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노총이 얼마나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노총의 망국적 폐해를 구체적으로 다 알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민주노총을 만국 10적 제1호로 규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의 연봉은 평균 7,400만 원입니다. 평균이 7,400만 원이니까 민주노총 조합원 가운데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람이 조합원 전체의 약 40% 정도 됩니다. 현대자동차와 KBS 직원의 50% 가까이가 연봉 1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연봉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은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 집단이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지금 전체 우리나라 1930만 명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519만 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민주노총은 그 배가 넘는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해 최저임금이 7,530원일 때 이걸 월급으로 계산하면 153만 원인데 그 153만 원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가 311만 명이나 됩니다.
또 311만 명보다 더 못한 진짜 무일푼 실업자와 실망 실업자가 무려 350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저임금과 무소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봉 7,400만 원 이상의 민주노총이 자기들이 마치 최대 피해자인 양 온갖 때를 쓰면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러한 이기적 민주노총 규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기적 민주노총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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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이처럼 민주노총이 연봉 평균 7,400만 원, 많은 곳에는 1억 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가지고 계속 파업을 하면 현대자동차 경영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평균 임금이 연봉 9,600만 원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억 원 넘는 사람이 그 직원의 반수 이상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납품 단가를 후려칩니다. 즉 협력업체에서 납품하는 그 물건값을 깎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더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임금의 양극화를 말하는 것이고 소득의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작년도에는 16.4%가 올랐습니다. 금년도에는 10.9%가 올랐습니다. 2년 동안에 무려 29%가 올랐습니다. 이렇게나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데 있어서는 민주노총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즉, 이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의 등살에 이기지 못해서 그처럼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떠느냐? 얼핏 생각하면 최저임금, 즉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했으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이 덕을 볼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즉 지난 가을철에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 즉 임금이 높은 상위 10%의 임금은 11.3%가 올랐는데 하위 10%, 즉 저소득층 노동자의 임금은 마침 됩니다. 22.6%가 떨어졌습니다. 상위 10%의 임금은 11.3%가 올랐는데 하위 10% 노동자의 임금은 22.6%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어떻게 임금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 혹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왜? 최저임금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이 그 오른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가게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해고를 한 겁니다. 해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해고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따지면 임금이 떨어진 겁니다. 그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민주노총과 같이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11.3%나 오르고 소상공인 가게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오히려 22.6%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즉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드러난 겁니다. 또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구소득의 경우 상위 10% 가구소득은 8.8%가 올랐습니다. 8.8%. 그런데 하위 10% 가구의 가구소득은
7%가 내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덕을 본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최저임금 인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옛날에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자해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없는 사람 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자들의 이익을 위했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똑같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고소득자 부자들한테는 덕이 되지만 저소득자 저임금 노동자 서민 대중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되고 있고, 그 지금 진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말이 국민 다수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 이처럼 소득 양극화를 조장하는 민주노총은 규탄해야 됩니다. 제가 구호를 외칩니다. 소득 양극화 조장하는 민주노총 규탄한다!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정치를 바로잡고 민주노총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지금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왜 비정규직이 생기고 청년 실업이 양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도 민주노총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계속 요구하니까, 높은 임금을 계속 요구하니까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정규직 고임금 다 주가면서 다시 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면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규직이 생기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이 생기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또한 여러분 잘 아시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별칭이 뭐냐? 철밥통입니다. 철밥통. 한 번 그러니까 밥그릇 가지면 이거는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단결된 힘으로 단 한 사람만 해고해도 파업한다고 하니까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못한다면 대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신규 채용을 할 수 없으면 청년들이 취직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이 양산되는 것도 민주노총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 양산하는 민주노총 규탄한다. 이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민주노총 때문에 기업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기업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외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임금이 국제적으로도 아주 높다는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5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구매력 기준으로 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미국은 4,700달러, 일본은 4,000달러, 프랑스는 5,200달러인데 우리나라는 6,100달러입니다. 6,100달러.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1.5배입니다. 1.5배. 우리나라는 3만 달러인데 미국의 국민소득은 4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우리나라 노동자들보다도 1.5배가 높아야 되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거꾸로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이 미국 노동자 임금보다 1.5배가 더 높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겠죠? 따라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이 고임금이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 약화 주범 민주노총을 규탄하자! 규탄하자! 여러분, 제 말씀이 맞죠? 제가 잠깐 쉴 동안에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이처럼 우리나라 임금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 없어서 외국으로 자꾸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남동공단, 구미공단, 심지어는 창원공단, 심지어는 요즘 들어가 울산까지, 거제도까지 지금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영어로는 러스트 벨트라 그런다는데 정말 러스트 벨트, 녹이 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주범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기업할 마음이 없습니다. 기업인들이 기업할 마음이 없어서 기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민주노총이야말로 만국 제1호 남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처럼 민주노총이 임금 양극화, 소득 양극화, 그리고 비정규직 청년 실업의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입만 벌리면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청년 실업 해소하라, 소득 양극화 해소하라,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좋은 말은 다 해놓고 있어요. 좋은 말은. 여러분, 이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위선의 극치라고 합니다. 위선의 극치, 가짜 선의 극치. 따라서 국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위선의 극치 민주노총을 규탄하자! 국민 여러분, 이처럼 민주노총이 망국적인 폐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도대체 나는 이것도 정부냐, 이것도 나라냐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때문에 국정 운영을 자기의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대중을 너무나 어렵게 한 나머지, 그래서 정부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자자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도 이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민의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조정할 뜻을 밝힌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내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2월 24일 날 최저임금법을 국민회의에서 결정하기 바로 전날 12월 23일 날 밤에 경제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런 회의를 보고
녹실회의라고 한답니다. 녹실회의. 즉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서 여는 회의가 녹실회의입니다. 즉 이 녹실회의에서 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 있으니 이걸 좀 조정해야 되겠다. 그걸 조정하려고 그러면은 주유 시간을 빼야 되겠다. 최저임금 산정하는데 빼야 되겠다.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재갑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아무런 성과 없이 그 녹실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왜 반대했겠어요? 민주노총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민주노총한테 밉보해가지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걸 못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최저임금이 국민경제를 파탄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대중들을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이걸 좀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그마저도 민주노총 때문에 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지난 11월 23일 날 옛날에는 노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사정. 그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그 위원장이 문성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11월 23일 날 노사정위원회가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문성현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본래 노사정위원회는 한 6개월 전에 열려고 했는데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 열리게 됐다. 국민 여러분, 도대체 민주노총이 뭡니까? 민주노총이 뭐길래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6개월 동안이나 연장합니까? 이것도 여러분 정부입니까? 이는 정부도 아닙니다. 이거는 민주노총 하수인입니다. 민주노총 하수인. 여러분 옳습니까? 네, 옳소라고 하면 과음 지릅시다. 옳소! 그래가지고 이 문성현이라는 사람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기나 눈물이 감쌉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참여한 회사에서 참여한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권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도대체 이게 민주노총이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요 주 52시간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에서 원성이 자자하니까 탄력 근로자라는 게 있으면 탄력 근로자, 노동시간을 좀 기간에 좀 이래 여유있게 좀 바쁠 때는 일 더 하고 안 바쁠 때는 덜 하는 이 탄력 근로자가 있는데 이 탄력 근로를 살 수 있는 기간이 현재 법률적으로는 3개월 안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를 기업 경영료 측에서 이걸 좀 늘려달라 그래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여당과 야당과 청와대가 합의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이거를 6개월 내지 1년으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그러니까 여야 청와대가 탄력기간의 기간을,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나 놔놓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위원회 하면서 아주 민주노총이 이걸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노사정위를 경로사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대체가 정부입니까? 이게 뭐 민주노총이 뭡니까? 그런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번 1월 28일 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게 다시 한번
상정을 한답니다. 저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답니다. 근데요, 이 민주노총은 지난번에 2차례나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임시대의원대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이걸요 논의하다가요 이거를 참여하는 걸로 하면 자기네들도 좀 손해볼 것 같고 참여 안 하면 국민적 지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슬슬 회의하다가 중간에 다 빠져나가가지고요 정족수 미달로 그냥 결렬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비겁한 자세죠? 도대체가 참여하면 안 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지 정족수 슬슬 회의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가지고 이런 자들이 민주노총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국정 운영을 배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노총 눈치 보는 문재인 정권 추천한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상이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국정운영 행태입니다. 우리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이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76만 명,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검 100만 명 돼간다 그러는데 76만 명 해봐야 전체 임금 노동자의 3.6%밖에 안 된다. 3.6%. 이 3.6% 이기적 기득권 노동조합 눈치를 살피고 그것 때문에 국정 운영이 방해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경사노위,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민주노총 대표는 배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3.6%밖에 안 되는 민주노총에 휘둘리는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래가는 절대로 나라가 잘 될 수도 없고 민주노총의 잘못된 행태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모인 뜻있는 국민 여러분, 이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장기표는 새로운 집권 세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옳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존 정치 세력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애국 시민 여러분, 저 장기표와 함께 새로운 집권 세력을 만들어낼 것을 다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온몸으로 노력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변수석 부회장을 지금 역임하고 계시는 조원룡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님 말씀 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지금도 새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민노총의 밑바닥부터 국정 전방, 노동 현실 모든 것을 아주 세세히 분석해 주셔서 저도 많은 거 배웠습니다. 저는 장기표 대표님 말씀을 조금 보충하는 의미에서 한 2가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민노총의 머리, 소위 좀 속된 말로 하면 대가리가 정교조입니다. 정교조. 이들이 어떻게 탄생을 했으며, 그리고 민노총의 입, 언노련, 이들 그 노조원 출신들이 KBS와 MBC 수장을 장악, 선전 도구, 그들이 노형 방송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하여 법치주의가 무너졌는데 그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선봉장이 아로에 해당되는 게 민노총이다. 이들의 현재 그 지혜 법권적인 폭력성을 제가 그런 관점에서 규탄하겠습니다. 저 역시 뭐 좀 길게 하려면 사례를 들고 짧게 주시면 핵심만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길게 할까요? 아니면 한 5분만 할까요? 길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예예. 사례를 들면 좀 길어집니다. 그거는 네예. 그렇게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민노총 그의 수뇌부는 어찌됐거나 정교조입니다. 정교조는 어떤 조직이냐? 그 연원을 잠깐 살펴보면 이들이 물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전국 공무원 노조를 만들기 위한 선봉장입니다. 이들이. 그 역사를 짧게 살펴보면 48년 이승만 정부 출범되자마자 전국 공무원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 교원들이 나서서 그 시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회부 장관, 초대 사회부 장관 전진환 장관은 합법화 시켜줬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도대체 뜻도 잘 모르던 시절이니까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좀 똘똘한 사람들 여러분들 일제시대에 대부분 지식인들이 우리 좌파운동 하신 거 대략 아시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 공간에도 소위 접장, 비하하면 접장 선생들이 비교적 좀 똑똑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국 공무원 노조를 만들려고 조직도 하고 일부 한때 합법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워낙 시끄러우니까 60년 4.19 터졌죠.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가 터졌어요. 그래서 등장한 그 공화국이 제2공화국인데 그때는 정말 국민학생도 데모하고 나라가 개판이 되니까 그때 대통령 권한 대행이자 내각수반 즉 허정 내각에서는 이 공무원 노조를 강력하게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때 4.19 터지자마자 열흘 정도 만에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중등교원, 지금으로 따지면 중고등학교 선생들입니다. 4대 나온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국 교원조합연맹이라는 거를 설립하려고 그래서 5월 22일 날은 한 200명이 서울에 올라와서 전국 교원조합연맹, 소위 약칭 교원연맹입니다. 교원연맹을 만들고 이렇게 전국 공무원 노조를 만들려 하니까 허정이라는 분이 이거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원천 봉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사실 지금 민노총의 뿌리는 철도연맹입니다. 철도연맹. 그 맥락들이 그쪽은 행동조직이고 수계 조직들이 정교조입니다. 정교조가 언제 다시 부활하고 태동을 했냐? 오랫동안 압력하다가 87 민주화운동 뭐 이런 거 알죠? 87 체제, 지금 87 헌법. 그때 드디어 부활해서 이들이 전국 정교조, 정규교원, 교직원 조합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는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뭐 교사, 선생님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노동이란 말은 스스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9년 2년 후에 전국 교직원 노동이란 말이 그때 들어갑니다. 비로소 노동조합으로 개칭을 한 다음에 그들이 처음에는 합법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99년까지 무려 10년간 투쟁해서 비로소 정부로부터 합법성을 승인받고 2002년 이후에 소위 전공노나 기타 전국 공무원 노조로 확산이 됐습니다. 제가 이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전국 공무원 노조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바로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사실은 오늘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그 정도만. 정교조가 투표 참관인으로 들어가고 지금 선관위에 3,000명 이상 되는 인원 중에 그 중에 70%가 전공노입니다. 그들이 선거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여러가지 선거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은 그들이 전공노의 조직원이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 주제 때 제가 선거 문제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연원을 가진 자들입니다. 뭐 예컨대 이수호 초대 정조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머리와 몸이 일치하던 시절입니다. 초기에는 사실 우리 노동현 상황이 워낙 열악하니까, 예? 초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 임금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노동 현실이 열악해서 그 나름대로 정당성과 노동자의 권익, 예? 보호를 위해서 사실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뭐 단체, 예,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세 가지 아닙니까? 근로의 3권이 좀 보장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노총이 초기에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칩시다. 그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정당성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 우리 소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지금 문재인이 자기들이 말하는, 저는 좌파 앞에 1, 2기 정권이면 지금 좌파 3기 정권이라고 저는 명명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좌파 3기 정권이 태어날 때는 이들이 이미 완전히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건전한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완전히 이기적 집단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폭력성은 박근혜 정권 퇴진의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85년 상황을 다시 한번 잠깐 되돌아볼까요? 이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가 무려 10회가 됩니다. 2015년 3월부터 11월 달까지 거의 10번 정도 집회가 일어났는데 노동현안하고 관계없습니다. 임금 상승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민노총 규약에 보면 얘들은 정치활동 원래는 분리돼야 됩니다. 노동조합법에서 보호받는 노동조합은 정치활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임금 상승, 아까 제가 얘기한 근로 3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그런데 민노총은 아예 자기들하고 이념이 같은 그 정당하고 제휴도 하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서 노동조합이 걷어가지고 전부 불법화 반대 썼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11월달, 특히 11월 하이라이트, 예, 그때는 경찰 76명 부상 입히고 경찰차 43대 박살냈습니다. 공권력을 한마디로 아주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해서 2명이 수배됐죠. 지도부 한상균이하고 사무총장,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지금 뭐 김명환이 아니고 한상균 위원장하고 정교조 수석 부위원장 출신 이영주라는 여성이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폭력, 불법 폭력 시위로 수배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한상균은 바로 조계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성 총무원장한테 나 살려주시오. 옛날에 명동성당이 아니고 지금은, 그때는 요 조계사 같고요. 이영주는 어디 간지 압니까? 이영주는 민노총 사무실에서 2년간 아무 경찰 지명수배 상태에서 아무 경찰 제재 없이 자기 사무 받습니다. 민노총 사무실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 이게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상균은 한 달간 삐대다가 뭐 대충 신용 잡혀가는, 체포되는 신용을 하면서 좀 들어갔다가 문재인 집권하니까 바로 꺼내기는 너무 뭐하고, 그러니까 한 1년간 눈치 보는 듯 하다가 2018년 5월 21일 7개월 3년형 받았는데요, 7개월이나 덜 살고 가석방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도 행정이 법치주의화 됐어요. 그렇게 가석방 그렇게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경제사범, 옛날에 사실 무리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반성해야 될 점이 있지만, 지금 아무리 모범수라도요 80% 이상이 돼야 가석방, 수용기간이 80% 이상이 돼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3년이면 몇 개월입니까? 36개월. 36개월에 0.8 곱하면 얼마입니까? 거꾸로 36개월에 0.2 그렇게 하면 7개월 20일쯤 되지 않습니까? 딱 그 기준 맞춰가지고 정확히 3년 받았는데 7개월 남겨놓고 한상균이 가석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교조가 민노총의 머리라는 거는 그 사건에서 증명이 됩니다. 한상균은 그냥 들어갔고, 한상균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 했는지 압니까? 화성직업교도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노총 자기들 똘마이들이 와서 이제 환영대회 하는데, 여러분들, 한상균 얘기입니다. 한상균들. 아이고, 그동안 뭐 우리 동지들 수고했습니다. 덕담을 하면서 지금부터 진짜 평등 세상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 통 크게 한번 놀아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추록 소감이. 제가 그걸 해석을 해드릴게요. 통 크다는 거는 뭐냐? 빨갱이 세상 만들어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통 크다는 게 통일전선 이북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우리 함께라는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필 왜 더불어 말 씁니까? 김일성 회고록이 세기와 더불어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이 정당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한 통커는 김정일이가 아주 즐겨 쓰던 말이에요. 한상균이가 그대로 그걸 벤치마킹 했고 그대로 옮겨서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뭐 걔들이 나보고 명예훼손죄 고소해도 좋습니다. 저는 한상균이 정도 되면 조선노동당 당원증이 충분히 있고 뭐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이영주 한번 살펴봅시다. 이영주 2년간 민노총 사무실에서 사무 보고 들락날락 하다가 경찰 이 수배자인데도 어디 있는 줄 알아도 아무도 안 잡아요. 왜? 이영주 잘못 잡으면 지는 저거 밥풀 떨어지거든. 집구 명예 살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나와도 집행 안 해요. 안 하다가 어떻게 됐냐? 2017년 12월 18일 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아침 오전 대바람 9시에 거기 들어가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왜? 언론 플레이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자기가 스스로 뺏고 강점하고 한 열흘간 단식 농성이라는 명분으로 뭐 한상균 석방하라, 자기 노동 탄압이다 이거지. 이영주. 그러니까 뭐 체포 해제하라 이런 대도 안 하는 소리를 짓거리고, 그거 누가 집어넣은지 압니까? 어디 저 갔나? 저기 자유연대라고 2번 아까 대표 왔던데 거기 김상진 총장이 그 앞에 가서 한 열흘간 계속 농성하고 막 시위하고 떠들어대니까 나중에 뒤탈이 나가겠거든. 그래서 집행할 자세를 하고 하니까 협의를 했어요. 이영주 그냥 깜방 바로 안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민노총 지정병원이 녹십자병원입니다. 건강검진 지정병원이. 그쪽으로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누워가갖고 뭐 며칠간 있다가 체포된지 몰라도 아이간에 결국 집행이 되긴 했어요.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완전히 법치주의가 무너진 거 하다못해 현행범으로서 체포영장 발부된 상태에서 2년간 돌아다니고 뻘짓하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위원장 한 장옥기라는 자가 있어요. 걔도 양화대교에서 뭐 어쨌든 엄청난 폭력 시위를 했어요. 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쨌든 뭐 양화대교 근처입니다. 어쨌든 저쪽 여의도 근처에 거기 자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이 있습니다. 걔도 거기서 죽 때리면서 옥상에서 뭐 영등포 경찰서 진흥팀장이 영장 집행을 못해요. 그때는 제가 또 저는 응원하러 갔는데 김상진 단장하고 걔들이 유튜브 방송 찍으면서 한 일주일 내내 결국 법 집행 제대로 하라고 시위해서 결국 장옥기도 결국 잡혀가긴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치해법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은. 여러분 이 사례 이거 장난입니다. 언론 이렇게 해도 보도 안 합니다. 그 이유 아시죠? 저기 언론노조 있잖아요. 여기 이순임 위원장은 공정노조, MBC 공정노조인데 언론노조에 KBS 지부가 있고 MBC 지부가 있어요. 나 지부장 출신 애들이 지금 양성동이 이번에 재임된 양성동도 언론노조 지부장 출신 아닙니까? KBS 지부장. 그래서 그 공영방송이 아니고요 노영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노총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 언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노총 뭐 아무리 불법 행위를 해도 일단 KBS는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또 MBC 마찬가지예요. 최성호 그쪽도 그자 역시 광우병 때 CP, C 프로듀스 다 광우병 추적 10분을 기획하고 이런 책임자 자리에 또 뭐 그자가 또 나가서 뭐 이상한 언론 뭐 뉴스타파가 만들었는데 결국 걔들이 금유 한양에서 복귀해가지고 MBC 사장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MBC도 역시 노영방송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민노총의 불법행위 등등 이런 것들은 KBS하고 MBC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도 안 됩니다. 예, 자기들 그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 거는 최근에 막 조금씩 회개한 그 회사들이 많이 보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 행위들 우리 뭐 요번에 유성기업 신문에 조선일보인가 보도됐죠. 유성기업 노조당 상무가 민노총 직원들한테 뒤지게 맞고 뭐 한 8주 나왔나? 하여튼 뼈 부러지고 난리 났어요. 욕중과 뭐 코피 터지고 여러분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저도 언론 보고 알았어요. 그래도 물론 그 애들 하다못해 워낙 매스컴 타버리니까 한두 명 희생 불화로 이제 구속됐죠. 그러면 그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조합비 얻어가지고 옥바라지 시켜줘요. 가족들 돈 주고. 여러분 이게 조폭이 하는 짓 아닙니까? 네, 알았어요. 이제 뭐 이만 줄여달라니까 줄일게요. 저도 뭐 할 말은 끝도 없습니다. 이런 사례로 얘기하면 포항의 뭐 플랜터, 건설노조 이것들 불법은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노조부터 시작해서 폭력성을 넘어서 밥그릇을 자기들이 차지하요. 제가 내려가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경상도 조폭, 전라도 조폭 들어봤죠? 이건 뭐 물론 민노총 까는 건데 경상도 권력도 그렇고 경상도 조폭이 망한 게 뭔지 압니까? 경상도 놈들은 이 새끼들이 나쁜 짓이지만 돈을 받아가지고 보스 거의 3분의 2 다 처먹어요. 중간보스 바깥만 내려와. 밑에 바닥 발박 뛰어. 전라도 조폭은 그거보다 낫거든요. 보스 한 절반 띄먹어. 그리고 중간보스 한 절반 내려주면 뭐 애들 다 하고 깜빵감 옥바라지 하고 이게 잘 돼갖고 저 전라도 조폭 그것들이 바로 북한 김정은이한테 공작금도 대주의도 받고 다 받고 전라도가 그렇게 뭐 법대 나오고 판사 검사 헌재 재판관 저 변호사지만 믿지 마세요. 다 개새끼들이요.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뿐이 아니고요. 그 전에 노무현 때 대법원장 된 놈 있죠. 그러면 부정 뭐 등등 받으려고 저거 딸내미 동양화 수집입니다. DJ 정치자금 동양화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내가 지역차별 과거에 유심히 초기에 할 때 저 지역 감정 극복하자고 호남 사람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잘 압니다. 그때 지금 보니까요 그 한계를 못 넘어요. 우리 지역 감정 이런 것도 극복 못하면 실제 나쁜 짓 한 놈들은 나쁜 짓 한다고 이제 꾸짖고 우리 장기표 원장님 솔직히 뭐 이번에 처음 보고 저보고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민노총 뜻이 너무 좋고 이분 존경하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 스토리 있으면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민노총을 규탄한다. 이기적 기득권 집단 민노총을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연설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광주에서 방금 올라오셨습니다. 최영범 광주 백인포럼 대표님께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총정에 마주 앉는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최후의 제야 인사라는 별칭이 말해주듯이 한평생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왔고 전설적인 투쟁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때 젊었을 때는 이 땅의 노동자의 번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왔고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노동계를 직시하면서 특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의 방향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구금의 인력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록 초야에 묻혀 사는 필구에 불과하지만은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한 걸음의 광주에서 달려온 최영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왕지사 마이크를 잡았으니 고기는 씹어야 마시오 말은 해야 마시라고 저 청와대 꼭대기에서부터 밑으로 쭉 질서정연하게 서고 있는 이놈의 대한민국의 판을 깔 건 좀 까고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날씨도 춥고 오늘 주제가 바로 민주노총의 만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짧게 몇 말씀만 올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옛말에 임금님이 재수가 없으면은 나라에 비도 안 오고 농사도 안 되고 흉년이 든다고 했는데 이놈의 나라에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민주노총의 등에 엎쳐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도대체 웬 놈의 사고들이 그렇게 크게 터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취임하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제천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29명이 죽고 3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연달아 이어서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는 무려 39명이 사망을 하고 143명이 다쳤습니다. 낚시배가 뒤집혀서 10여 명이 바닷속에 쇠장이 되고 종로에 있는 고시원에서는 조그만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명이나 떼죽음을 당했다 이 말이야. 그러더니 최근에 와서는 저유소가 폭발을 하고 멀쩡히 달리던 KTX가 종이따봉처럼 구겨지면서 탈선을 하지 않나. 엊그저께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어제지요.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자살을 했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타살하고 최근에 와서는 바로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김용준이라는 젊은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었어. 같이 함께 잠을 자던 고등학생들이 가스에 질식했어. 가스에 질식한 것은 학생들 뿐만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질식하게 생겼어. 그렇지요? 네. 여러분, 이런 나중에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경제가 이러니 저러니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날개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있다니 말이야. 우리가 몸에 병이 나면은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합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된다면은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돼.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진단을 해볼 때 아까 장기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꼬라지가 이꼴된 데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몸속에 민주노총이라는 커다란 암덩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아프면은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치료합니다마는 나라에 이렇게 크게 죽을 병이 걸렸다면 누가 치료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치료를 해야지요. 그런데 저 청와대에 있는 재수없는 대통령은 도대체가 나라가 망하건 말건 국민들이 굶거나 말거나 오매물망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 자기 말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랬으면 남쪽을 바라봐야지. 왜 망구석처럼 북쪽만 바라보냐 이 말이야.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민주노총은 머리띠 들고 완전 타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게 나라 꼬라지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죠? 며칠 전에 민주노총에서 소위 흰년사를 한답시고 시부렁대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가관이 도대체 사후 목표가 투쟁이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장의 담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를 대개혁하겠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대개혁하겠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통째로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접수하겠다는 이 말과 똑같으니 무슨 놈의 귀신 기다가 까먹는 소리를 하냐 이 말이요. 제 말 틀렸습니까? 재벌 투쟁은 물론이요, 주한 미군 철수해라, 보안법을 폐기해라, 심지어는 다음 총선에서 자기들이 대거 진출을 해가지고 사회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안보까지 자기들이 숨으겠다 이 말이야. 이런 주제는 꽃사가지 없는 짓거리가 되어 있어. 여러분, 노동조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은 뒷전이었고 무려 1억 원이 넘는 연간 1억 원이 넘는 그런 철밥통을 옆에 끼고 나라의 정체성까지 흔들어가면서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정책까지 감나라 배나라 이런 천하의 못된 것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냥 용납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들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까 우리 장기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 학생들의 대자범을 보게 되면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가슴속에 한을 품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보였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내가 바보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차라리 하던 공부 때려치고 박원순 캠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민주노총 부모를 주든지 아니면 죽어서 민노총의 가족이 돼서 다시 태어난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민노총이 아니면 취업하기도 힘들고 민노총이 아니면은 공장에서 일감도 얻기 힘들어. 도대체가 나라의 경제와 기업이 정치 위에 있고 나라는 기업과 경제 위에 정치가 있고 그 정치 위에 민노총이 있어. 그래가지고 철밥통에 뺏기고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대한민국을 떡지무리듯이 이런 민노총 과연 대한민국에 필요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 각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여기는 바로 광화문 광장이옵시다. 2년 전에 이 추운 겨울밤에 꽁꽁 얼어붙은 우리 두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열렬한 그 함성과 분노를 표출했던,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이 광화문 광장이옵시다. 감회도 새롭지요.
이제 여러분, 경제가 칠같이 어려운데 도대체가 정부보다도 공권력보다도 청와대보다도 국민보다도 더 꼭대기 앉아서 대한민국을 주물고 있는 이강민의 총 지난 2년 전 우리가 촛불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촛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고생했던 촛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민노총이 주인입니까? 아니죠. 선교조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이 주인입니까? 아니죠. 촛불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촛불이 자기들 것인 양, 촛불이 자기들을 위해서 불타올랐던 양,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노총이요. 민노총뿐만 아니라 저 청와대에 계시는 고명하고 덕망 높으신 분도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촛불을 되찾아야 합니다. 촛불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요. 그 주인 앞에 촛불을 되찾아야 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빼앗긴 봄에도 봄을 일구어 왔듯이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촛불 정신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빼앗긴 그 촛불의 정신을 국민이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우리 국민을 함부로 깔보는 그러한 세력이 없어지는 세상, 다시는 이 땅에 불순한 세력들이 경거망동하는 그러한 세상, 다시는 이 땅에 직장을 얻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안타까운 청년들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마음을 한데 모아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한데 모아서 뜨겁게 대표서 지금 여러분이 외치는 이 소리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서 바로 망국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심장의 비수가 되어서 꼽히고, 그리고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구호 외치면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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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만약 망국적인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민주노총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최저임금이 서민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근본 원인이 민주노총한테 있습니다. 사실 이 최저임금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지고 소상공인들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다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도 알고 이걸 좀 고치려고 했는데도 이걸 고칠 수 없는 것이 민주노총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정규직, 청년 실업이 말하자면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주노총이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고임금을 고수하면서 철밥통이 돼가지고 해고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니까, 말하자면 신규 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청년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민주노총이 우리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하자면 망국적 민주노총을 규탄하기 위한 국민대회를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